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액티브 파트너스 컨설팅 관련해서 공유해 주신 자료들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나 전략들 이런 걸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. 아, 좋습니다. 보니까 법인 설립부터 투자까지 이게 비즈니스나 개인의 성장 여러 단계를 다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이게 단순히 서비스 나열이라기보다는,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좀 보여서 흥미로웠어요. 맞아요. 단순히 뭘 한다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접근하는지 그게 중요하겠죠. 그렇죠. 그 이면의 생각들을 좀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법인 설립부터 한번 볼까요? 자료 보면 그냥 설립 대행만 하는 게 아니고 최적의 법인 형태 결정부터 돕는다고 하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? 초반에? 아, 그게 시작할 때 회사의 법적인 형태나 사업 목적 범위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가 나중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사업 목적을 처음부터 좀 포괄적으로 넓게 잡아두면요. 네. 나중에 사업 확장할 때 그 변경 등기, 여기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을 꽤 아낄 수 있죠. 이게 다 경험에서 나오는 뭐랄까 노하우 같은 거죠. 아, 그런 디테일이 있군요. 네. 그리고 또 자료에서 강조하는 게 가수금이나 가지급금 이런 거? 그러니까 회사랑 대표 사이에 돈 오가는 거 있잖아요. 네, 있죠. 이걸 초반부터 딱 명확하게 관리해야 한다. 이런 걸 강조하더라고요. 재무 건전성의 진짜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. 아, 그렇군요. 구조를 잘 짜는 게 핵심이네요, 정말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법인을 세우고 나면 회사의 얼굴, 브랜딩이 중요해지잖아요. 그쵸.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그냥 로고 만들고 끝!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컬러 시스템까지 제안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 AP 블루, 해시 094CF4 이런 식으로요. 네. 그게 바로 브랜딩을 단순히 그냥 예쁘게 꾸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정체성을 만드는 시스템으로 본다는 뜻이죠. 시스템으로 본다. 네. 이런 체계적인 접근이 결국 신뢰도를 높이는 거고요. 더 나아가서는 투자 유치나 콘텐츠 제작, 커뮤니티, 또 커머스까지 쭉 연결되는 그런 비즈니스 확장의 어떤 기반이 된다. 이런 관점인 거죠. 와, 되게 큰 그림을 그리네요. 그렇죠. 심지어 법인인감이랑 사용인감 구분해서 쓰는 것 같은 그런 실무적인 디테일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것도 결국엔 다 신뢰도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. 아, 그렇군요. 체계적인 접근이 브랜딩에서도 중요하네요. 네. 다음은 책 쓰기, 특히 전자책 컨설팅인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AI를 활용해서 지필 속도랑 정확성을 높인다 이 부분이거든요. 아, 네네. 요즘 AI 활용에 관심 많은 분들한테는 좀 솔깃한 얘기일 것 같아요. 맞아요. AI를 글쓰기 보조 도구로 적극 활용하는 거죠. 근데 이게 단순히 글만 쓰는 걸 돕는 게 아니라 자료에 나온 것처럼 A4 사이즈의 12단 그리드, 이런 구체적인 디자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서 완성도 자체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와, 디자인까지요? 네,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색을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그 이후에 네이버나 예스24 같은 플랫폼에 등록하는 거, 또 마케팅 전략 짜는 거, 심지어 독자들이랑 소통하는 채널 운영까지 출판 이후의 과정까지도 다 지원을 한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콘텐츠의 생명력을 길게 가져가려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런 전략인 것 같아요. 다음 주제는 좀 유해일 수도 있는데 건강이랑 다이어트 컨설팅이에요. 이게 36kg 감량하고 5년 유지했다.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데 비즈니스 컨설팅 재료에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요? 저도 그게 좀 흥미로웠는데요. 아마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나 에너지 레벨이 결국은 업무 성과나 비즈니스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.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. 아, 일리가 있네요. 그래서 단순히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 같은 다이어트 방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를 교정하고 또 구체적인 운동 계획 세워주고 건강검진 결과 활용법까지 알려주는 식으로 좀 더 포괄적인 개인 맞춤형 플랜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더라고요. 네네. 어쩌면 자기관리도 비즈니스 전략의 중요한 일부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. 하긴 대표가 건강해야 회사도 잘 돌아가니까요. 그렇죠. 중요하죠. 다섯 번째는 역시 요즘 빼놓을 수 없는 AI 활용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기술 소개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에 딱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고요.
맞습니다. 예를 들면 AI로 고객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사업 방향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SNS 콘텐츠 만드는 거 있잖아요. 이런 걸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. 오,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요? 네, 그러니까 단순 반복 업무는 이제 AI한테 맡기고 사람은 좀 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하자.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. 기업이나 개인에게 딱 맞는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. 네. 기술을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 능력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 거죠. 확실히 실용적이네요. 네. 자, 마지막으로 투자 기법 컨설팅인데요. 이게 개인 투자가 아니라 법인 맞춤 투자 전략이라는 점이 좀 독특해요. 어떤 점이 다를까요?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요. 개인 투자랑 비교했을 때 일단 세금 측면에서 좀 다른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요. 세금이요? 네.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우기에도 조금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. 자료에서는 뭐 ETF나 주식, RP 같은 구체적인 상품들을 언급하면서 포트폴리오 관리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. 네. 또 중요한 게 연간 실적을 분석해서 전략을 계속 업데이트한다는 점이에요. 꾸준한 관리가 핵심이라는 거죠. 아, 그렇군요. 정말 관리가 중요하겠네요. 네, 그렇죠. 네. 오늘 이렇게 액티브 파트너스의 6가지 컨설팅 영역을 쭉 훑어봤습니다. 법인 설립부터 브랜딩, 책 쓰기, 건강관리, AI 활용, 그리고 투자까지 정말 폭넓은 분야의 핵심들을 살펴봤는데요. 이게 각기 다른 전문 분야 같지만 또 들어보니까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 그리고 비즈니스의 성공이라는 어떤 큰 그림 안에서 각 요소들이 어떻게 시너리를 낼 수 있을까? 이걸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. 네.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다양한 분야들 중에서요. 지금 당신의 상황이나 목표에 가장 강력하게 연결될 수 있는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?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을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